혹시 요즘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드시나요? 소화제에 자꾸 손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위장에 거대한 돌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냥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30년간 위와 장을 연구해온 최진혁입니다. 제가 의사가운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 진료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도저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진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감의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어 평생 소화불량과 위장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소파에 누워서 혹은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한 상태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제 양심을 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의 실제 사례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대 중반의 박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이죠. 당뇨가 있긴 했지만 약도 잘 드시고 관리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추석이라고 탐스럽게 익은 단감을 한 상자 가득 사 들고 왔답니다. 박 어르신은 그 달콤하고 아삭한 맛에 반해 며칠 동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감을 한두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빈속에 먹는 감 맛이 그렇게 꿀맛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감을 하나 드셨는데 그날따라 속이 이상하더랍니다. 명치 끝이 묵직하고 돌덩이 하나가 턱 걸린 느낌. 아이고 영감 또 과식했구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냥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좀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바닥으로 배를 툭툭 치셨죠. 하지만 그날 점심부터였습니다. 밥상이 들어왔는데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밥 한 숟갈을 떴는데 도저히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사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어르신의 배가 이상하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임산부처럼 배가 D라인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배를 살짝만 눌러도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 하셨죠. 결국 그날 밤 박 어르신은 119 구급차에 실려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이미 탈수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드셨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희는 급하게 CT 촬영과 위내시경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제 눈앞에 내시경 모니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어르신의 위 안에 정말입니다. 제 주먹보다 더 큰 시커멓고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기구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혹시 암덩어리입니까? 제 보호자분은 모니터를 보며 하얗게 질려 거의 실신할 지경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호자분을 진정시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위석베조웨이언입니다. 위에서 생긴 돌입니다. 돌이라고요? 위에도 돌이 생깁니까? 네, 그리고 이 돌의 재료는 바로 어르신이 며칠간 드셨던 감입니다. 감이 어떻게 위장에서 돌로 변하는가? 영어 여러분 신장결석이나 담석근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위석근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위석은 말 그대로 위열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서로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사실 위석은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월스명 중 4명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드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특정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확률이 10배, 50배 이상 치솟습니다. 바로 박영수, 그럼 뒷담 어르신 같은 분들입니다. 첫째,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 둘째, 과거에 위절제술 같은 위 수술을 받으신 분. 셋째,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감을 드실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달콤한 감이 위안에서 시멘트 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걸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범인은 바로 감 속에 코네이트로 이때 있는 선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덜 익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이 온통 오그라드는 듯한 그 떫은 맛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이 탄닌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어물질, 일종의 폴리페놀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우리 위 속에 들어와 강력한 위슨 스토맥, 에이시드과 만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계란 흰자 식초를 떨어뜨리면 하얗게 응고되는 게 것처럼 그 탄닌이 위상과 만나면 즉각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에는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같은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섬유질 또한 풍부합니다. 탄닌과 위산이 만나 만든 이 끈적한 접착제 응고물과 위 속에 들어온 다른 감의 섬유질 혹은 미처 소화되지 않은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을 마치 풀처럼 한데 뭉쳐버립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시멘트 가루 탄닌에 물위산을 붓고 거기에 자갈과 모래 섬유질을 섞어 비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질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깰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박철 어르신의 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덩어리가 하루, 이틀, 사흘 감을 계속 먹을수록 점점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진 겁니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순간,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 어르신이 감을 언제 드셨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왜 최악의 선택이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는 앙샤인의 음식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특히 밤새 비어있던 아침 시간에는 가장 강력하고 이 농도 짙은 위산을 다량 분비해 둡니다. 이 염산 수준의 강력한 위산이 준비된 상태에서 탄닌 덩어리인 감이 뱃속으로 풍덩 들어온 겁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조금 붓는 것과 시멘트 한 포대를 통째로 물탱크에 쏟아붓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석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강도가 몇 배는 더 강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만약 박 어르신이 식사를 충분히 하신 뒤에 후식으로 감을 조금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위 안에는 이미 밥과 반찬 같은 다른 음식물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위산이 희석됩니다. 농도가 옅어집니다. 탄닌이 위산을 만나도 반응이 훨씬 약하게 일어나고 설령 덩어리가 생기려 해도 다른 음식물들과 섞여서 위 운동을 통해 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부터 찾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천만에요. 특히 감에 있어서만큼은 야시스 공복에 감은 독약을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차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다면 저도 그랬어요 라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위석을
만드는 것이 비단 공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음, 음식, 마시마이, 나 궁합이라고 부르는 것, 감과 함께 먹었을 때 이 위석의 형성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만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과 고구마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가을철 대표. 간식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찐 고구마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드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왜일까요? 고구마는 전분이 만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구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고구마를. 예, 먹어서 위산이 넘쳐나는 외김, 테닌데원조린 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석이 2배, 3배 더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감, 둘 다 소화가 느린 음식들입니다.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둘이 만나 반응할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둘 다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문제는 이 두 식품의 공통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도토리의 떫은 맛을 빼기 위해 물에 오래 우리잖아요. 그 떫은 맛이 바로 탄닌입니다. 감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는다? 이것은 즉 탄닌, 폭탄을 위장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탄닌은 우리 몸속 철분 아이론과 기가 막히게 결합합니다. 탄닌산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 어지럼증 때문에 철분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는 것은 비싼 철분제를 사서 그냥 병이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빈혈은 더 심해지고 위장에는 돌이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감과 키크랩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죠. 조선 시대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야사 때문에 감과 게는 상극이다라는 말이 마치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제가 의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에 탄닌과 게의 단백질이 이거 만나 특정 독소를 만든다는 것은 현대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단백질이 문제라면 감을 소고기, 돼지고기와 먹는 것도 다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음합니다. 결의를 하나 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감과 게는 둘 다 성질이 매우 찬랭, 음식에 속합니다. 평소 속이 냉하고 장이 약한 분들이 이 두 가지 찬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장운동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는 조금만 신선도가 떨어져도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정리하자면 감과 게의 조합이 직접적으로 독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배탈이라는 즉각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니 굳이 함께 드시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구마 위산 촉진, 도토리묵 탄닌 2배 철분, 흡수 방해, 게 냉한 성질, 식중독 위험 이 세 가지는 감과 절대로 한 식탁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위위석 환자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콧감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겨우내 방 안에 콧감을 매달아 놓고 그걸 하나씩 빼 드시는 게 낙이셨죠. 저희 아버지는 늘 속이 더부룩하다, 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젊은 의사 아들로서 아버지 당뇨 때문에 위가 잘 안 움직여서 그래요. 식사 천천히 하세요라고 무심하게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식사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께 위내시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박영수. 에arly 어르신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위안에 단단하게 솔깃 뭉친 감석감으로 인한 은한의 위석기 시기 여러고 보였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는 아들이 매일 환자들의 위를 들여다보는 아들이 정작 내 아버지의 위가 돌로 막혀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드신 그 곶감, 그 농축된 탄닌이 아버지의 위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위석은 내시경으로 잘게 부셔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특히 곶감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 환자분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만큼은 저와 같은 무지우치로 인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당뇨가 있으신가요? 혹시 소화불량을 달고 사시면서도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참고 계시진 않나요? 그분들의 식탁에 감이나 곶감이 무심코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석이 생겼을 때의 치료법 콜라를 드세요. 자, 그럼 다시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박 어르신 위를 꽉 채운 주먹만한 위석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수술로 배를 열었을까요? 제가 시리아와 사모님께 뜻밖의 처방을 그냥 내렸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편의점에 가셔서 콜라를 1.5리터짜리로 사오십시오네. 콜라요? 선생님 지금 농담하실 때가 농담 아닙니다. 당뇨 환자이시니 제로 콜라 말고 설탕이든 일반 콜라로 사오셔야 합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에 보호자분이 콜라를 사 오셨습니다. 저희는 박 어르신께 그 콜라를 하루 동안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치료법이냐고요? 콜라 용해술 코카콜라 dissolution 테라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된 감석 디오피로베조아림 아주 효과적인 1차 치료법입니다. 콜라의 pH 농도는 2.6 정도로 우리 위산과 거의 비슷한 강력한 산성입니다. 이 강한 산성이 감석의 표면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콜라의 핵심 바로 이산화탄소 CO2 기포입니다. 이 미세한 기포들이 시멘트 덩어리 같은 위석의 틈새로 파고들어 섬유질 덩어리를 붕괴시키고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원인의 어르신은 이틀 동안 콜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와 되는 날 다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검은 돌덩어리가 콜라에 젖은 흙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면이 녹아내리고 곳곳이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내시경에 달린 특수 기구 대석기를 이용해 부드러워진 위석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소리와 함께 단단했던 위석이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잘게 부순 조각들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작은 조각들은 장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콜라 치료 없이 바로 소화해석술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위석이 너무 단단해서 기구가 부러지거나 위벽에 상처를 내 천공구멍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개복 수술을 해야 했을 겁니다. 콜라가 수술을 막아준 셈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집에서 무작정 콜라를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반드시 위내시경으로 위석기 청이아키 진압이 진단된 환자에 한해 의사염이 엄격한 감독해 시행되는 의료 행위입니다. 괜히 위산만 과다 분비시켜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따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를 지키는 여조선까지 감 섭취 황금률 박 어르신은 다행히 모든 치료를 잘 마치시고 4일 만에 웃으며 퇴원하셨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평생
좋아한 감한테 배신당했네. 이젠 무서워서 감춰다도 못 보겠소? 어르신, 감히 잘못한 게 아닙니다. 틀리게 드신 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올바르게 들어간 납두리 나르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위석을 평생 예방하는 6가지 황금 수칙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감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위험군은 아예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위무력증이 동반된 분, 위철제술을 받으신 분, 70세 이상 어르신 이 세 그룹에 속하신다면 감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드셔서 얻는 이득보다 위석으로 인해 잃을 위험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둘째,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부터 드시는 습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감은 반드시 식사 후에 다른 음식물로 위산이 희석된 상태에서 후식으로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껍질과 심지는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탄닌은 과육보다 껍질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꼭지 주변에 하얗고 딱딱한 심지 부분, 그 부분에도 탄닌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을 깎고 심지 부분은 도려내고 드십시오. 넷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하루 반 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밥, 어르신처럼 3일, 4일 연속으로 매일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후식으로 반 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이스터너더 철분제와는 4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빈혈약 드시는 분들, 아침에 철분제를 드셨다면 감은 최소 4시간이 지난 점심 식사 후에 혹은 저녁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탄닌이 철분, 크레이치베체의 흡수를 모두 막아버린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 최악의 궁합 고구마, 도토리묵을 피하십시오. 한 끼 식사에서 이 조합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당함보다는 그 홍시연 씨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감이 붉게 익어 홍시가 되는 스펙과 숙성 설마 과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탄닌이 몰래 녹지 않는 불용성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위산과 지금 만나도 잘 반응하지 않고 응고되지 않는 착한 탄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 홍시도 과식은 금물이지만 위석 위험만 놓고 본다면 단단한 단감이나 곶감보다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을 점검하십시오. 김, 어르신은 퇴원하시고 한 달 뒤 외래 진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혈색도 돌아오시고 소화도 잘 된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소. 이젠 감 대신 사과 먹고 있소. 어르신은 지금 당뇨 관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칙들을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감의 탄닌이 되어 위산과 만나 특이의 공복계 만나면 위에서 돌이 섞기 된다. 둘째, 당뇨 환자, 위, 수술 환자, 고령의 어르신은 위석 초고위험군이다. 셋째, 고구마, 도토리묵과는 절대 함께 먹지 말고 껍질과 심지를 제거해 식후에 반 개만 먹자.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감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일을 평생 겪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부모님의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보나 베트남 한 번이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단 1필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셔야만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더 진실한 건강 정보를 제가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30년 건강 주치의 최진혁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평생 위장 걱정 없는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크리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